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조사 중 또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야구 전술 용어 중에 하나인 히트앤런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용어가 사실은 이제 뺑소니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요.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취지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영어 영문학 전공하셨는데 제가 그 앞에서 괜히 영어를 좀 쓴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진 않으니까요. 예.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뺑소니는 국어사전에 어떤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몸을 빼쳐서 달아나는 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정의를 차량 사고에 대입을 해보면 차량 운행 중에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뒤에 특별한 조치 없이 도망가거나 달아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우리 법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는 제목으로 도주치상 또는 이제 도주치사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제1항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예. 그런 경우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네. 그리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으로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구호하고 그리고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걸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자 그런 내용인데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다. 이러면 엄청 처벌받겠죠? 예.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위의 불법성이 가중되는 유형으로 유기를 먼저 한 뒤에 도주해버린 그런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조항을 보면 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네. 하고 예. 1호에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예.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살인죄 정도로 처벌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호에서는 이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네네. 되어 있는데요. 예. 유기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이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유기 도주치상의 경우에도 단기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네. 단순히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기를 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불법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는 입법으로 보입니다. 예, 처벌을 더 높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망 결과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니까요. 예. 자,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죄와 이제 양형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뺑소니의 경우에 양형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처벌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 도주치사상죄의 처벌 기준 관련해서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그 양형 기준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몇 가지 주요 구체적인 양형 요소들을 살펴보면 네. 피해 정도, 또 피해 회복 여부, 예. 그리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예. 전가, 특히 이제 동종 전가가 중요합니다. 네네. 전가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주 운전자의 양형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피해자의 합의나 피해 회복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중요한 양형 사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예.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무조건 실형을 면한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만 됐다라고 해서
구속을 안 시키는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도주 차량 범죄가 이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그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제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예. 피해 회복이 완연히 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적 경향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변호사하고 잘 의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또 이제 범행 경위라든가 범행 후 정황 등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네. 물론 이제 도주치상 범행 자체가 일반적으로 재질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도주치상 범죄에 무슨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도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실제 변론할 때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사고 발생 후에 머뭇 고민을 하다가 현장을 떠난 거, 그리고 사고 발생 인지 후에 바로 내빼는 거, 예. 이것을 이제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범행 경위가 양형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변호사님처럼 섬세하게 따지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그게 유의미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포인트를 제대로 못 찾는 분한테는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꽤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 섬세함이 좀 제가 볼 때는 눈여겨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차로 치고 나서 도주하는 이제 뺑소니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와 같은 범죄자로 지목이 됐다. 자, 그런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도주 차량 사건에 연루되면 네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행위자의 반사회성에 중점을 두고 예. 다소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로 보입니다. 인명경시 이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하지만 범죄 혐의 유무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 선고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 법의 구성 요건을 잘 살펴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네. 첫째, 도주치상죄 성립의 전제로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는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예. 둘째, 행위자가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야 하고요. 네. 셋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 의사를 갖고 도주해야 합니다. 예. 이런 요건들을 충족한 게 이제 명백한 사안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안이 이런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이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업무상 과실, 그다음에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뭐 구호조치 의무, 뭐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무죄 선고를 받으려면 어떤 주장들을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날카로운 팁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 예. 상죄의 성립 예. 첫 번째 요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상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접촉사고 자체가 발생했다면 네. 아무리 경미한 피해라도 예. 그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서 도주치상이 성립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된 이상에는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해당 상해가 운전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운전자의 행위와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은 많이 존재하고요. 네네. 예를 들면 비접촉 사고 같은 경우가 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충격이 전달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저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은 이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일 것 같은데요. 예. 자, 또요. 그리고 구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엄격하다는 얘기는 다퉈볼 여지가 많다 이런 의미인가요?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반대의 의미로 인정되는 경우가 를 안 했다라는 점을 엄격하게 본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은 접촉사고 후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몸 상태 괜찮냐고 묻고 예. 상대방이 이제 괜찮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면 네. 이 도주치상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하고요. 예. 이 쟁점 주장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냐 이렇게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예. 그 자리 그냥 바로 떠나버리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주치상, 뺑소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